이제 작업형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부품이 이런 형태로 붙어 있어요. 요거 하나의 부품, 그 다음에 요쪽 부품도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게 나사 하나로 동시에 체결되어 있는 형태의 부품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거든요. 그때 제기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 부분이 그냥 구멍인지 아니면 나사산이, 즉 요 탭 구멍 형태, 나사산 형태가 있는 건지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쪽 구멍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구멍이에요. 나사산이 없어요. 탭 처리를 안 해줍니다. 즉 어떠한 볼트가 들어가서 조여줄 때 최종에 있는 것만 나사산이 있는 겁니다. 최종에 제일 끝에 나사 볼트의 끝자리에 위치한 그 부품에만 탭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탭 처리를 왜 안 해주시냐? 탭 처리를 여기도 하게 되고 여기도 하게 되면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결될 것 같은데 체결이 안 돼요. 들뜨게 됩니다. 요 두 개 부품이 들뜨게 돼요. 이게 들뜨지 않는 조건은 그냥 두 개 부품을 합쳐놓고 탭을 한 방에 딱 뚫었을 때, 요때는 들뜨지 않고 요 두 개를 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품 따로 탭 처리하고 이 부품 따로 탭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체결할 수 없어요. 제대로 체결하지 못합니다. 들떠요. 무조건 들떠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이 맞닿아 있을 때 하나의 볼트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끝단에 있는 부품에만 탭구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계의 부품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업형 준비를 하실 때 두 개의 부품이 딱 맞대져 있을 때 첫 번째 거는 그냥 구멍이고요. 두 번째 최종 조여지는 거에만 나사산이 들어가서 조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여기는 탭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시면 얘는 볼트죠. 볼트니까 볼트의 나사산 형태가 표현이 된 거예요. 나사산 형태가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지름도 이렇게 표현이 됐죠. 선이 몇 개야? 선이 3개지. 3개니까 합쳐지니까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쪽 부품에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볼트 자체에 있는 나사산이에요. 볼트 자체에 있는 나사산이라고.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쑥 다 조립된 상태로 봤을 때는 어디에 나사산이 있는지 분간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두 개 부품 붙어 있을 때는 이쪽 앞쪽에 있는 부분에는 탭구멍을 아예 근본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실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또 뭐예요? 뭐 동력 장치하면 뭐 예를 들어서 커버라고 하고요. 커버하고 또 본체하고 이렇게 뭐 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 잘 못 그렸네. 자, 그러면 이쪽이 본체라고 합시다. 본체인데 본체 쪽에는 나사산이 있어요. 근데 얘는 커버라고 할게요. 커버 쪽에 나사산이 있다 없다? 커버 쪽에 나사산은 없어요. 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커버에도 이 부분이 나사산 처리돼 있으면 커버하고 본체하고 체결했을 때 어떻게 된다? 들뜬다. 들떠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커버 뭐하러 닫아요? 이거 들뜨게 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커버를 닫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나사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멍의 사이즈 자로 대도 선생님 정확히 또 정수로도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M5짜리가 들어갔는데 자로 대니까 5m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5파이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요거 규격집에 보시면요. 볼트 구멍 지름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 찾아보시면 돼요. M5, 만약에 M5가 들어갔다. 그럼 요거 M5거든요. 나사 호칭 지름 M5에 해당하는 볼트 구멍 지름이 여기 지름이에요. 여기는 탭 구멍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구멍이라 그랬어요. 볼트 구멍 지름 파이 D H예요, N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M5
5짜리 볼트가 들어갈 때는 구멍을 5.5파이로 뚫어주래요. 요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건 자로 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격집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에 들어가는 요런 부분,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구멍으로 5.5파이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멍이라 그랬어요. 탭이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 구멍이라 그랬어요. 요 구멍은 어디를 보고 하신다. 요 나사를 딱 자로 대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M5다. M5짜리 볼트로 체결돼 있네. 그러면 요 구멍 사이즈는 제가 녹색으로 보이는 요 그리고 있는 요 구멍의 사이즈는 5.5파이 구멍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다? 탭이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볼트 머리가 묻혀야 되죠. 묻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볼트 머리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볼트 머리가 들어가라고 자립하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카운터 보어예요. 옛날에는 규격으로 정해줬어요. 요 사이즈를 지름하고 깊이까지 다 규격으로 정해줬는데 솔직히 이건 뭐 규격으로 정해주고 말고도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깊이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규격이 있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자로 대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로 대서 문제에 나온 사이즈 그대로 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깊이 얼마다? 자로 대서 측정한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 또 이쪽 파이, 이 지름 치수도 자로 대서 나온 치수 그대로 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어 지름은 그냥 자로 대서 측정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못대기 값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 탭 처리가 되어 있으면 관통 탭이죠. 요거 같은 경우 분홍색 부품에 보시면 관통 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못대기를 어떻게 넣어줘야 됩니까? 그냥 못대기 2값 있죠. 영문자 2값. 예를 들어서 M5라고 합시다. M5라고 되어 있으면 0.4. M5짜리에 요 이렇게 못대기를 넣어주는 부분 0.4로 C값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양단에 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또 한쪽에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까? 궁금하실 수 있죠? 양단에 다 넣어주세요. 볼트를 사실상 어느 쪽으로 끼울지 어떻게 알아요? 탭구멍에. 이쪽으로도 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단으로 다 못대기 2값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 안 나와 있는데요. 넣어주세요. 답안 작성하실 때는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넣어주시면 문제가 되지만 원래 요건 있어야 되는 형상이거든요. 있어야 되는 형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양단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못대기 이 값은 별도의 또 이 C값 표시를 해줘야 되나요? 이건 따로 지시선으로 표시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예를 들어서 M5다 라고 했으면 M5에 규격으로 아예 정해져 있죠. 못대기 2는 반드시 0.4로 넣게 돼 있으니까 그냥 M5짜리가 들어가면 자연히 이거 안 뽑아줬어도 얘는 0.4짜리 요 C가 즉 여기서는 못대기 2라고 표시된 요 그냥 뭐 ABC 뭐 XYZ 이런 식으로 그 정해준 이름이죠. 그래서 못대기 C 값이 들어갔구나 0.4가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시선으로 얘를 일일이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두 개의 부품이 체결돼 있을 때 탭구멍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탭구멍 처리했을 때 못대기 값 양단으로 어떻게 넣어주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 지름 어떻게 결정하고 규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로 대서 쓰는지 요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